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부엌에서 요리하다가 칼에 살짝 베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물지 않고 계속 진물이 나오는 경험 말이에요. 아니면 발등이나 종아리에 작은 긁힘이 생겼는데 보름이 다 되도록 딱지조차 제대로 앉지 않는 상황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피부가 약해진 것이겠거니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이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게 될 겁니다. 상처가 늦게 아무는 것은 단순히 피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속 가장 깊숙한 곳, 0.01mm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혈관, 바로 모세혈관이 보내는 절박한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셨던 모세혈관, 폐색의 전조 증상과 그것이 왜 당뇨보다도 더 무서운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당뇨 진단을 받지 않으셨는데도 상처가 유독 늦게 아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완전히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오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뇨의 진짜 무서움은 혈당 수치 자체가 아니라 혈당이 오르면서 조용히 망가뜨리는 바로 이 모세혈관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기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처가 아무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과정인지 아시나요? 우리 몸에 상처가 생기면 크게 4단계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지혈 단계로 혈소판이 모여 출혈을 막습니다. 두 번째는 염증 단계로 백혈구가 몰려와서 세균을 제거하고 죽은 세포를 치우는 청소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가 바로 핵심인 증식 단계로 새로운 혈관이 자라나고 콜라겐이 생성되면서 새살이 돋아납니다. 네 번째는 재형성 단계로 새로 만들어진 조직이 성숙해지면서 흉터가 최소화되고 피부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 4단계 중에서 세 번째 단계, 즉 새로운 혈관이 자라나고 새살이 돋는 증식 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단계의 핵심 열쇠가 바로 모세혈관입니다. 상처 부위에 새 모세혈관이 충분히 자라나야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고 면역세포가 도달하고 콜라겐이 합성되면서 비로소 상처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즉 모세혈관의 기능이 떨어지면 상처 치유의 엔진 자체가 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혈관은 왜 망가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시면 오늘의 핵심을 완전히 파악하게 됩니다. 최근 의학계가 주목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고스트 혈관이라는 현상입니다. 고스트 혈관이란 모세혈관이 점점 가늘어지고 혈류가 사라지면서 마치 빈 껍데기처럼 남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혈관의 유령이 된 것입니다. 이 고스트 혈관 현상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당뇨, 고혈압, 흡연, 만성염증 상태에서는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40세 이후부터 우리 몸의 모세혈관 밀도는 매 10년마다 약 10에서 15%씩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70세 노인의 경우 젊은 시절에 비해 전체 모세혈관의 3분의 1 이상이 이미 기능을 잃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스트 혈관 현상이 진행된 부위에서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차단되면서 상처가 아무는 능력이 젊은 사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상처가 늦게 아무는 것이 단순한 노화인지 아니면 위험한 모세혈관 폐색의 전조 신호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가장 결정적인 구별 기준은 상처의 위치와 특성입니다. 몸통이나 팔 위쪽처럼 심장에서 가까운 부위의 상처는 혈액 공급이 풍부하기 때문에 모세혈관 이상이 있어도 비교적 잘 아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 발목, 종아리, 발가락처럼 심장에서 먼 신체 말단 부위에 생긴 상처가 유독 늦게 아문다면 이것은 말초 부위의 모세혈관과 소동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경고 신호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4주가 지나도 아물지 않는 상처입니다. 의학적으로 상처가 4주 이상 회복되지 않으면 만성 창상으로 분류됩니다. 만성 창상의 가장 흔한 원인은 혈액 공급 부족입니다.
만약 작은 상처가 한 달이 지나도 여전히 분홍빛 새살이 올라오지 않고 색깔이 어둡거나 회색빛을 띈다면 그 부위에 새 모세혈관 형성 자체가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상처 주변의 피부 변화입니다. 상처 주변 피부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거나 피부색이 창백하거나 청보라색으로 변한다면 혈류가 그 부위까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상처 주변이 과도하게 붉고 열이 나면서 냄새까지 난다면 이것은 감염의 신호로 즉각적인 의료 처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는 발이나 발가락에 느껴지는 지속적인 시림과 저림입니다. 이것이 상처 치유 지연과 함께 나타난다면 말초 모세혈관과 신경 모두에 동시 손상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관 전문가들에 따르면 발이 쉬고 있을 때도 시리거나 저린 증상이 있고 상처도 늦게 아문다면 말초동맥 질환의 가능성을 즉시 검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네 번째 경고 신호는 걸을 때만 나타나는 다리 통증입니다. 일정 거리를 걸으면 종아리나 허벅지, 엉덩이에 통증이나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 오다가 쉬면 사라지는 패턴, 이것을 의학 용어로 간헐성 파행이라고 합니다. 이 증상은 운동 시 근육이 필요로 하는 혈류를 좁아진 동맥이 충분히 공급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간헐성 파행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는 치유에 필요한 혈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훨씬 더 느리게 아뭅니다. 다섯 번째 경고 신호는 아무런 외상 없이 생기는 피부 궤양입니다. 특히 발목 안쪽이나 발바닥에 특별히 다친 적도 없는데 궤양이 생긴다면 이것은 혈관성 궤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혈관성 궤양은 막힌 혈관 때문에 조직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스스로 괴사하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궤저, 즉 조직 괴사로 진행되어 최악의 경우 절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초동맥 질환과 모세혈관 폐색이 함께 있는 환자에서 발 궤양이 생겼을 때 치료가 늦어지면 1년 이내에 하지 절단해 이를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극적으로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매년 당뇨 합병증과 말초혈관 문제로 약 2,000명이 발 절단을 경험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아시나요? 그리고 이 중 상당수는 초기에 상처가 늦게 아무는 증상을 그냥 넘긴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뇨가 없는 사람도 모세혈관 폐색으로 상처 치유가 늦어질 수 있는 걸까요? 이것이 오늘 영상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세혈관을 망가뜨리는 원인은 당뇨만이 아닙니다. 의학 연구들이 지목하는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면 우선 흡연이 있습니다. 담배 연기에 포함된 화학물질들은 모세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키며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의 기능을 방해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상처 치유 속도가 최대 50% 느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성 염증 상태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있거나 만성적인 저등급 염증이 지속되면 모세혈관 내벽이 지속적으로 손상을 받습니다. 이 경우 상처 치유에 필요한 새 혈관 형성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무릎이 항상 붓고 아프거나 CRP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다는 검사 결과를 받은 분들은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빈혈입니다. 빈혈이 있으면 혈액 자체의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아무리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해도 상처 부위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합니다. 특히 노인에서 흔한 만성 빈혈은 상처 치유 지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영양 결핍입니다. 상처 치유에는 단백질, 아연, 비타민C, 비타민 E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 영양소 중 어느 하나라도 심각하게 부족하면 상처 치유가 현저히 지연됩니다. 단백질은 새 세포와 콜라겐을 만드는 원재료이고 아연은 세포 분열과 콜라겐 합성에 직접 관여하며 비타민C는 콜라겐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아연이 결핍된 사람에서 상처 치유 속도가 정상인에 비해 최대 4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테로이드 약물의 장기 복용입니다.
관절염이나 자가 면역 질환으로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을 오랫동안 복용하신 분들은 이 약물이 면역 반응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상처, 치유에 필요한 염증 반응까지 억제해버리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제 당뇨와 모세혈관 폐색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당뇨가 모세혈관을 망가뜨리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실감나게 느껴지실 겁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포도당이 혈관 내벽 세포에 직접 달라붙어서 세포를 딱딱하게 굳히고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며 모세혈관의 내경을 점점 좁힙니다. 마치 수도관 안에 녹이 쌓여서 물이 점점 안 나오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이 몇 년, 십수년에 걸쳐 진행되면 결국 모세혈관이 완전히 막히거나 혈류가 거의 없는 고스트 혈관 상태가 됩니다. 당뇨 환자에게서 상처가 늦게 아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혈관이 막혀 있으니 상처 부위에 산소도, 영양분도, 면역세포도 제대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당뇨로 인한 신경 손상이 함께 오면 통증, 감각까지 무뎌져서 상처가 생겨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에게 발 관리를 그토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뇨 환자의 약 15에서 25%가 생애 한 번은 당뇨발 궤양을 경험하고 발 궤양이 있는 당뇨 환자의 하지 절단 위험은 일반인에 비해 약 15에서 40배 높다는 연구 결과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실용적인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7일차가 점검 및 실천 계획입니다. 1일차와 2일차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상처들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발, 발목, 종아리에 오래된 상처나 궤양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시작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상처 주변 피부의 색깔과 온도도 건강한 피부와 비교해서 체크해 보세요. 차이가 느껴진다면 이것은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3일차와 4일차에는 혈액순환자가 검사를 해보세요. 발등이나 발목 안쪽 복사뼈 근처에서 맥박이 잘 느껴지는지 두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정상이라면 약하지만 규칙적인 맥이 느껴져야 합니다. 양쪽을 비교했을 때 한쪽이 현저히 약하거나 아예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 부위 동맥의 혈류가 심각하게 줄어든 상태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양쪽 발바닥을 눌렀을 때 한쪽이 훨씬 차갑다면 이 역시 중요한 경고입니다. 5일차와 6일차에는 영양 집중 기간을 가져보세요. 상처 치유를 돕는 핵심 영양소를 적극적으로 챙겨 드세요. 단백질은 생선, 달걀, 두부, 닭가슴살을 통해 매 끼니 충분히 드세요. 아연은 굴, 소고기, 호박씨, 견과류에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파프리카, 브로콜리, 딸기, 키위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의 필수 요소로 하루 500mg 이상을 음식이나 보충제로 섭취하는 것이 상처 치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7일차에는 전체 증상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세요. 발이나 발목 부위 상처가 4주 이상 아물지 않는다면 즉시 혈관외과나 내분비내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걸을 때 다리가 아프다가 쉬면 낫는 패턴이 있다면 혈관 검사가 필요합니다. 발이 쉴 때도 시리고 저린다면 말초동맥 질환 검사를 받아보세요. 당뇨가 이미 있다면 혈당 관리와 함께 3개월마다 발 상태와 혈관 건강을 반드시 점검받으세요. 상처 치유를 돕기 위해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연입니다. 흡연이 모세혈관을 파괴하는 속도는 어떤 약물로도 상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금연하는 것이 상처 치유를 위한 가장 강력한 단일 조치입니다. 금연 후 3개월 안에 혈관 기능이 눈에 띄게 회복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모세혈관 밀도를 높이고 혈류를 증가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루 30분, 주 5회 빠르게 걷기만으로도 말초 혈류가 유의미하게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 말초 동맥 질환이 의심되는 분들은 운동 강도와 방식에 대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 시작하세요. 세 번째는 혈압과 혈당 관리입니다. 고혈압은 모세혈관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고
고혈당은 화학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관리하는 것이 모세혈관 폐색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상처 부위의 청결과 스뮨 드레싱입니다. 상처가 생겼을 때 과산화수소나 강한 소독제를 사용하면 오히려 상처 치유에 필요한 세포들도 함께 파괴됩니다. 흐르는 물로 상처를 세척하고 항균 연고를 바른 후 밀폐형 드레싱으로 습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상처 치유를 최대한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상처가 마른 환경보다 촉촉한 환경에서 최대 50% 빠르게 아문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처가 유독 늦게 아무는 것은 결코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속 가장 작고 소중한 혈관들이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당뇨가 없어도 아직 특별한 질환 진단을 받지 않으셨어도 발이나 발목 부위 상처가 유독 느리게 아무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지금 바로 혈관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세혈관은 우리 몸 전체 혈관의 99%를 차지하는 혈관 시스템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결국 세포 하나하나에 닿는 것은 모두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입니다. 모세혈관이 건강해야 상처도 아물고 뇌도 맑고 눈도 밝고 신장도 튼튼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모세혈관 건강을 지키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상처가 잘 안 아무는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오늘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소중한 누군가의 발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숨겨진 신호들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늘도 잘 지내세요.